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차 한 잔이나 간단한 아침을 챙기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건강을 챙긴다고 믿고 섭취하는 음식들이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견과류입니다. 우리는 흔히 견과류는 심장에 좋고 건강을 지키는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사실 여러분이 매일 즐겨 먹는 그 견과류가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한 줌의 견과류를 챙겨 먹으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자고 다짐하는 자신을. 그런데 그 한 줌의 견과류가 수년 후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어쩌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일부 견과류가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견과류는 우리가 자주 먹는 간식 중 하나입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견과류가 우리의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 되면 몸은 예전처럼 견과류를 처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신장이 점차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신장은 조용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신장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견과류가 어떻게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별표 견과류를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별표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견과류를 섭취하고 계실 텐데 그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크게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견과류가 본래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올바른 타이밍을 놓쳤을 때 신장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견과류가 왜 신장에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견과류가 특히 위험한지, 또한 어떻게 섭취해야 안전한지에 대해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과류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럼 견과류를 전혀 먹지 말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견과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이와 신장 상태에 맞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우리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식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일부 견과류가 신장에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말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지식과 조절된 섭취로 우리의 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통해 건강한 신장과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견과류가 신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견과류를 섭취했지만 그로 인해 신장이 망가진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박준호 씨라는 환자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의 남성으로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심장에 좋다는 이유로 소금에 구운 캐슈넛 봉지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는 여태껏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했죠.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응급실에 실려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박 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온몸이 지쳐 축 늘어져 있었고 팔다리는 부풀어 오르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박 씨는 그때 당황하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의사는 그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씨의 소변은 우유빛이었고 그 안에는 하얀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 박 씨의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GFR, 사구체 여과율은 58로 떨어져 있었고 소변 내 단백질 수치는 정상치의 6배가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하루 한 봉지에 캐슈넛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박 씨는 캐슈넛이 자신의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속 섭취했지만 사실 그 견과류가 수년 동안 그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캐슈넛은 옥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신장 결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성분은 신장이 약해진 나이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박 씨처럼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옥살산을 처리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결석으로 변하거나 신장을 과도하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박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견과류가 어떻게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심장에 좋다고 믿고 섭취한 견과류가 사실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숨은 위험 요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금에 구운 캐슈넛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그의 눈에 띄는 후회와 두려움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박 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신장에 대해 무심코 지나쳐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오히려 그들의 신장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견과류가 신장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좀 더 깊이 살펴봅시다. 견과류, 특히 캐슈넛과 같은 일부 견과류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이 성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은 점점 여과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옥살산이 체내에 축적되며 이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죠. 신장이 과중한 작업을 하게 되면 소변을 통한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 씨도 바로 이 증상을 겪었던 것입니다. 캐슈넛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신장이 이미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그 결과 그의 소변에서 거품이 보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박 씨는 처음에 그냥 비누 거품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누 거품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견과류는 건강식품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성분들을 배출하게 만들어 장기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건강식이라 믿고 먹는 견과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단순히 견과류가 신장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견과류를 잘못 섭취하면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견과류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교훈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별표 적정량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 별표 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신장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과유불급,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견과류도 예외는 아니죠. 하루 한 봉지씩 먹는다면 그게 과연 적당한 양일까요?
견과류에는 높은 칼로리와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견과류는 신장에 무리를 주고 결국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처럼 한 봉지의 캐슈넛을 매일 먹었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은 별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 별표는 것입니다. 하루 30g 정도의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지만 그 양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나이에 맞는 섭취 방법.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변합니다. 몸의 대사 속도나 소화 기능, 그리고 신장 기능은 점차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신장이 점점 약해지고 몸의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의 환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한 염분과 지방 섭취입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금에 절인 견과류나 고지방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무염 견과류나 자연 상태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의 신장 상태나 건강에 맞는 견과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박준호 씨는 캐슈넛을 과도하게 섭취했지만 그가 나이에 맞게 섭취 방법을 조절했다면 신장에 미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보여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3. 신장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물과 함께 섭취하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옥살산이 많이 함유된 견과류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견과류를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신장 기능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은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옥살산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견과류를 섭취할 때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면 그 유해의 성분들이 몸에 남지 않고 배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박준호 씨가 캐슈넛을 먹고 나서 소변에 거품이 생겼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를 먹을 때는 물 한 컵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팁입니다. 4. 신장의 경고를 듣는 법. 작은 변화에 민감해지기.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몸이 붓는다, 별표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 별표는 증상을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처럼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전 신장 기능이 이미 손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빨리 회복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이 부었다든지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면 신장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신장 보호를 위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우리는 견과류를 즐겨 먹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의 사례에서처럼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믿고 먹었던 견과류가 그의 신장을 망가뜨린 결과를 보면 우리는 신중하게 섭취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과류는 여전히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적절한 양,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자신의 신장 상태에 맞는 섭취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안전하게 견과류를 즐기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